사실 이 지능이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성 지능, 공감이라던가 배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좀 사회적 지능이겠죠? 사회적 지능이 있고 또 공감 지능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이게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감이나 배려가 좀 낮으신 분들은 그런 지능이나 능력이 좀 낮다고 얘기해도 되느냐?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제가 책 한 권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쓴 지 꽤 되는 책인데 변화하는 뇌 이런 책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나이 들면 쇠퇴한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계속 변화해요. 뇌 가소성이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과 경험과 새로운 걸 배우는 것과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아, 뇌가 고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감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도 되지만 키울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저희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지능이란 단어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능이 뭘까요? IQ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죠 요새. 인공 빼고 지능은 또 뭘까요? 사실 이 지능이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성 지능, 공감이라던가 배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좀 사회적 지능이겠죠? 사회적 지능이 있고 또 공감 지능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이게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남 입장 생각을 잘 하시는 분 있고 그런 걸 좀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연습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IQ 얘기할 때는 IQ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잘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공감은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계속 성장이 가능해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이제 대표적인데 학교에서 공감을 가르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게 그 정규 교과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돌아 앉아서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얘가 좀 어떨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늘죠. 심지어 저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워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내 자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배려하는 말, 또 우리가 그런 행동 이런 걸 할 때 점점점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지능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었다는 건데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되거든요. 난 전혀 공감할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안 느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으신데 어떡하겠어요. 공감이나 배려가 좀 낮으신 분들은 그런 지능이나 능력이 좀 낮다고 얘기해도 되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감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들 쓰시죠? 그러면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보면은 그런 경향도 있는데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떨 때 상처를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악플 다는 분들 있잖아요. 당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감 자체는 잘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느낄지 아는 건데 그렇지만 그걸 배려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친사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공감이 양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공감의 다른 면이 내 편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공감을 잘해서 내 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편에 대해서는 다 너무너무 나쁘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너무나 내 편에만 공감을 하다 보면 다른 쪽에 대해서 편향이 생기는 경향도 있어요. 그게 공감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사회적인 행동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감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는 것,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한 측면이지만 우리가 배려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기만 하고 너무 당하기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그게 배려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이 불편할 만큼 내지는 남이 정말 나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잘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두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라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거나
애인이거나 너무 많은 걸 줄 때 그러지는 마라. 그렇게도 우리가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오지랖은 선을 넘어서면 주변 사람을 정말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도를 지키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 남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도 내가 사람들이 불편한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불편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지만 참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선을 봐서 이 정도에서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안 하시는 걸로. 인간관계는 바쁜 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밀릴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빠야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할 일을 다 안 하나?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게 무엇을 위해서 바쁜 것인가? 일로 주로 바쁘시죠? 또 뭐가 바쁠까요? 취미생활로 바쁠 때 다른 사람한테 냉정해지진 않잖아요. 인간관계는 거기서 순위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를 너무 많이 다 유지할 수는 없죠. 그건 무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관계는 내가 바쁘니까 이건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외로워지는 게 아닐까. 현대사회가 다 외로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데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이해해주거나 그러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해주죠. 혼자 고민하다가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너무 걱정을 하다가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제 대답이 더 힘들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딴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힘든 게 아니었는데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지 왜 그랬냐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민망해지는 적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죄송해 한다거나 그러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무시당한다. 그게 무시당할 표현일까 싶은데 저희 사회가 조금 서열을 매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서열을 매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불행해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고 가부를 매기고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다. 우리가 조금씩만 손해를 보자. 조금씩만. 그게 더 좋은 사회다. 꼭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주 조금씩만 서로 손해보는 사회. 저도 거의 제 모토인데요. 우리는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더 그쪽을 향해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를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친절한 사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